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극우단체를 두고 전쟁 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두고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모욕단체에 대한 수사기사를 공유하면서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억울한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공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한 극우 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 담긴 현수막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 단체 대표 김병헌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정문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집회 물품을 압수당하고도 다시 집회에 나선 김 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김 씨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학교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할 경우 경찰이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유족이나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이를 악용해 자녀 없이 별세했거나 이름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위안부 피해자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비공개 할머니들 이름을 피켓에 막 쓰면 비공개 할머니들의 딸은 또 할머니 이름이 오르내릴까 봐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모욕은 이 같은 법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안부 사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피해자 모욕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분당입니다. 2026년 첫 수요 시위가 열린 옛 일본 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단체가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적힌 푯말을 든 채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좌파 학자들마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외치는데도 저들은 뻔뻔스럽게도 자기들의 거짓말이 들어간데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두고 어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맹비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 맞는가? 그래서 한마디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얼빠진 대통령.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 정문 앞에서 연 불법 집회 때와 같은 현수막을 펼쳐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학교 안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를 하느냐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집회를 주도한 김병헌 씨는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혐오 발언을 일삼거나 소녀상 훼손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혐오 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학교 앞 미신고 불법 집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이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 없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사 부정이 심각해지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 명예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모욕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독일의 한 인터넷 방송, 극우 성향의 젊은 활동가가 백인의 외모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We are going extinct. Me as a blonde, blue-eyed German, that's very rare. 개인의 SNS에는 더 나아가 피해 굶주린 이주민 짐승들 사이에서 누가 여자아이를 키울까라며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치의 범죄를 반성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nd why do I need to repent for crimes I never committed in my life? Yeah, neither did my grandparents. 나치식 경례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공유하던 그는 처벌을 피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찰은 최근 이 여성에 대해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 6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림입니다. 주사기를 든 경비병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위로 백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정문에 붙어있던 문구와 유사합니다. 독일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이 남성이 유대인 대학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형법은 국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나치 범죄를 정당화할 경우 최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바이에른주 한 곳에서만 이 국민 선동 혐의로 300명 가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나 집회 구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게시글도 사회 통합을 해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광장에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SNS,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글로 이런 행위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역사 왜곡. 촛불 같은 이 가짜 위안부상이 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쏟아내는 폭력적인 혐오 발언. 중국으로 가. 그래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혐중구호 사용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에선 극우대연당을 해산시키자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움는 혐오와 폭력으로 사회를 공개하는 극우 집단을 잠재우려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독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기자의 눈 이덕현입니다.